안녕하세요. 난곳방언으로 읽기 모임 전지적 난곳 시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BT 선교의 난곳방언을 탐구하고 있는 쿠웨이트 박이고요. 오늘은 통권 276호 2023년 3, 4월호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난곳 방언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번 난곳은 유라시아 카라족 신구약 번역 내용이 실려 있고 전체적으로는 칼럼 그리고 성경 이야기, 선교지 이야기, 선교사 이야기, 현지인 사역자 이야기, 시간 여행, 그래서 예전 난곳 이야기, 그리고 본부 이야기 총 7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회는 강산 선생님의 최신작 2014년 어느 날 그리고 그 이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없는 커피는 못 마셔 입니다. 부천에 살고요. 김봉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렵게 김봉기 선생님, 네, 예전에 시인으로 불렸던 김봉기 선생님을 모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강산 선생님은 1998년도 독자글을 처음 이제 난곳을 독자글로 처음 난곳에 글을 써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강산 선생님은 1998년 독자글을 통해서 처음 난곳에 글을 써주셨는데요. 그리고는 10년이 지난 2007년도 여름에 신춘 난곳에 10년의 기다림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등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5개의 작품을 이제 써오셨고 현재 야미족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가족으로는 아내분과 2명의 딸 그리고 막내 아들 이렇게 3명이 네 명이 행복하게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난곳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곳 읽기는 저희가 번갈아 윤독하는 방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거 보고 네, 선교지 이야기 2014년 어, 같이 2014년 어느 날 어느 날 그리고 그 그 이후. 이후. 네, 저자는 강산 선교사. 2014년 4월 어느 날 얼마 전 4월 눈과 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던 어느 날 1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산과 고개를 넘어 S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S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을 포함한 S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언 비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외지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산골 마을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녹음기와 헤드폰, 마이크를 들이대고 무언가를 조사하고 녹음하겠다는데 그 요청에 기꺼이 응해줄 사람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 집이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짜시델레. 감사하게도 마음씨 착한 노인은 자기 집을 찾아온 외지인에게 기꺼이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의심과 경계의 눈빛은 여전합니다. 조용히 웃으며 말을 꺼냅니다. 저는 한국인이고요. 야미 민족의 언어를 연구하고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기다리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와서 몸을 좀 녹이세요.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2층에 있는 어두운 거실에 들어서니 이내 그들은 거실 한쪽 사그러지던 불씨를 살려 다시 장작을 피웁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야크 버터로 만든 차와 보릿가루 그리고 야크 고기 몇 점을 내어옵니다. 야크 버터 차를 마시던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다시금 이렇게 후미진 산속 마을까지 찾아온 이유와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야미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조사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연구를 위해 마을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거실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70이 넘은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는 감사의 미소가 가득함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조남은 체릉입니다. 체릉 어르신이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눈여겨보거라. 우리는 이 한국 사람한테서 배워야 해. 이 사람은 멀리 외국에서 와서 우리 야미민족 언어를 연구하고 글자까지 만들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니? 우리 중에서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말이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너희들은 이 강 선생이 필요한 것을 많이 도와주도록 하여라. 그리고 사흘 뒤 저는 두툼해진 방언 비교 조사 용지와 녹음기에 가득한 녹음 파일을 들고 마을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얻은 것은 언어 조사 자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야미 민족 마을 사람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언어로 적히고 익히고 들릴 하늘의 복음을 기다리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자료를 잘 분석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야미 언어로 글자도 만들고 책도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5년에 저는 야미 언어 조사를 끝냈고 2016년부터 산지의 또 다른 언어 조사의 임무를 맡아 2년 동안 마무리하느라 야미 언어 개발은 한동안 미뤄졌지요. 두 번째 언어 조사 임무를 마친 2018년 본격적으로 야미 언어 연구를 시작했는데 현지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야미 프로젝트는 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참이던 2021년 저는 그제야 야미민족의 성경 번역 담당으로 정식 임무를 부여받았고 곧이어 오드리 선교사가 팀원으로 합류했습니다. 다시 야미민족의 언어를 마주하며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야미민족의 승려 맥스였고 오드리 선교사 그리고 맥스와 함께 야미 성경 번역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야미 마을의 한 사람을 더 떠올렸는데 맨 처음 야미 마을에서 만난 체릉 어르신의 8남매 중 다섯째 아들인 대챙입니다. 아버지의 소개로 대챙을 처음 만났던 2014년 이후 대챙은 저를 항상 형이라고 부릅니다. 대챙과 저는 친구이자 한뜻을 품은 동지가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슬픈 소식. 며칠 전 그 대챙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챙의 아버지 체릉 어르신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셨다는 안타까움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80 넘은 노인이 얼마나 그 소망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마음이 절절했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대챙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약간의 조의금과 가족을 향한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 대챙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강형, 원래 저는 조의금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형은 남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형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며 조의금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형제들도 형을 가족으로 생각하지만 조의금을 준비한 형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를 향한 마음임을 알기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는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저와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형이라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야미 문자가 만들어지고 야미의 노래와 이야기들이 그 글자로 적히기를 평생 원하셨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도 같은 마음이니까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도 형을 도와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도록 할 거예요. 대책은 그 짧은 메시지 가운데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형이었어요. 2018년 제가 현지를 떠나기 얼마 전 마지막으로 어른에게 아 마지막으로 마을에서 체릉 어르신을 만났을 때 어르신은 무척이나 쇠약해져 거동이 불편해진 몸으로 제 손을 맞잡고 한참이나 같은 말을 되뇌이셨습니다.
강 선생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말과 문화를 연구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무엇보다 아주 보잘것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우리 야미 민족을 위해 강 선생 당신이 직접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어 고마워요. 내가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해요. 계속 얼굴을 마주하고 있기 민망할 정도로 채릉 어르신은 같은 말을 얼마나 반복하고 또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2022년 12월 2일 자신의 언어로 기록된 문자와 읽기 교본 그리고 성경책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채 야미민족 S 마을의 큰 어른이었던 채릉 어르신은 83세의 일기를 마감했습니다. 저는 채릉 어르신과 생전에 했던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너무도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지닌 채 야미민족의 또 다른 채릉 어르신의 생을 다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야미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해주려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다 읽었는데요. 오늘 또 잠깐 소회를 오늘 나누는 시간 오늘 읽었던 오늘 이야기하고 이제 소회 잠깐 오늘 처음 난 곳을 같이 읽었는데 어떠셨는지. 네,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이 선교동원의 새로운 전략인가 하도 안 읽는 근데 이제 같이 와서 함께 읽으니까 이렇게 몰입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강선 선생님 지금 하시는 사역 그리고 지금 채릉 어르신과 그 아들의 그 마음들이 너무 고스란히 느껴져 가지고 야, 이 사역이 이게 마치 지금 뭐 아웃리치를 갔다 온 듯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지금 부모님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래서 더 좀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분 이 채릉 어르신과 연세가 비슷하신데 그래서 더 이렇게 몰입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도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어르신들을 좀 다시금 또 바라보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과 좀 얘기도 나눠보고 그 일본의 저 그 얘기를 듣고 어르신이 한 명 돌아가는 건 대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랑 똑같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어르신들의 어떤 소중함들을 좀 되새기는 또 오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러면 전지적 난고 시점 1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1회에 이렇게 저를 또 섭외해 주시고 야, 또 이렇게 또 채릉 어르신이 제주가 어르신 어르신과 또 저희 아버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전지적으로다가 이렇게 또 섭외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좀 아버지의 언어로 아버지. 아버지의 언어로 아버지에게 그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 아버지 이렇게 시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로. 예. 아버지의 빈부터 아버지의 빈 무덤. 아버지가 살던 진짜. 집을 이사 나오면서 시점. 아버지의 빈 무덤. 언제 저도 이렇게 좀 신앙송을 좀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겠어요. 좋습니다. 감사하고. 작품 활동을 해야 네네네. 되겠네요. 예. 하여튼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예. 또 이렇게 원래는 좀 우리 쿠웨이트박 맛있는 커피를 좀 대접하면서 해야 되는데 워낙 갑작스레 섭외 들어왔고 해서 그렇지만 이거 여러분이 난곡방언을 좀 꼭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선교 확실히 문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라 달라요. 글 쓰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다음에 또 이 짧은 글이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받아 전해주기까지 어떤 과정이 거쳤는지를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난곡방언을 꼭 또 기회가 되시면 읽으시기를 또 받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야, 이거 네. 광고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TBT에서 아니 요즘 광고 이렇게 붙이고 그러던데. 뭐 김영민 TV. 빨리 좀 지금 구독자 41명인데 한 41만 명 돼야겠네 빨리. 알겠습니다. 안녕.